안녕하세요. 트위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평택 지역 중에서 가장 또 핵심 지역인 어떻게 보면 평택의 지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핵심 개발 호재인 지역인데요. 바로 이 고덕 국제 신도시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실제 이제 제가 현장 가서 촬영한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뭔가 좀 눈에 보이기 전에 들어가는 게 가장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 그래서 착공이 좀 임박했을 때 이런 조짐들이 있을 때 이때 지역을 그때 시점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 고덕 국제 신도시 이쪽은 어떻게 보면 눈에 이미 다 드러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투자로 접근을 해보라라는 관점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가가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개발이 되면 지가가 이런 식으로 오르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중에서도 지금 이쪽은 워낙 지가 상승률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자, 평택 안에서도 이쪽 고덕국제 신도시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동쪽에 있고요. 이쪽이 바로 평택항이 있는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지금 바로 이쪽 지제역도 있죠. 지제역하고도 바로 가깝습니다. SRT 개통이 됐고 바로 이쪽 1호선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된 서정리역, 송탄역 쪽하고, 그래서 이 고덕국제 신도시 면적만 해도 약 524만 평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 반도체 공장만 해도 12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은 2012년도 7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지가가 어떻게 보면 폭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한 200만 원 선, 이 정도 했던 토지들이 이제 3, 400 계속 꾸준히 지가가 오르고 올라서 최근에 2017년도에 이 삼성전자 1공장 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지가가 거의 지금 이 주변에는 대로변 주변은 말할 것도 없지만 1,300만 원, 2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원룸 지을 수 있는 부지들, 이런 토지들도 보통 한 500만 원, 그 이상 형성되어 있는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선을 끼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대 정도는 이미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이 주변에 이 2차선 끼고 있는 토지들은 지가 상승률이 거의 올라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이쪽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지제역에서요, 바로 지제역하고 한 1km 정도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타고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확실히 이 대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금 현재 1차 가동이 진행이 됐고 2차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조 원 이상을 또 투자를 해서 2차 공장도 또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덕국제 신도시도 계속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한 2, 3년 전에는요, 이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주변의 아파트들이 거의 청약에서 1순위 마감이 되는 기염을 토해낼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더라도 지금 차량들이 평일인데도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로도 이렇게 실제 출퇴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또 상당히 많고요.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 고덕국제 신도시 아파트 분양률이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1순위 다 마감이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삼성전자 후광 효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이 근로자들 보이지 않습니까? 생산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주를 하고 아파트를 사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수요가 얼마만큼 발생이 될 수 있을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는 이 인력들이 거의 좀 단기간에 이렇게 생산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현지에 가면 그런 내용들을 또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기숙사들이 있거든요. 그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뭐 그냥 원룸, 그래서 풀옵션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원룸들에 거주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간 근속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가 상당히 또 많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분양 사태가 미분양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제가 가서 이 지역 부동산들도 가서 들어갔는데, 특히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금 실제 또 공급이 상당히,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지금 현재 정책이 되게 지금 위축이 되어 있고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이쪽 주변에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층이 실제 거주하는 수요보다는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이미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들은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제 거주 수요는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또 이미 프리미엄은 높게 이렇게 지금 워낙 그 투기 수요들에 의해서 집가가 뭐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실제 수요자들이 더욱더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원룸들 뭐 이렇게 계속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들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생활 인프라가 또 상당히 교통이나 이런 지금 뭐 학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특히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평당 뭐 한 4천만 원대, 3,500만 원 이상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세가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도 오히려 공실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자하고 원금을 갖기 위해서 그 대출 받은 거 그거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형을 접근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거주 수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에 거주하는 삼성에 근로하는 이러한 그 근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기업의 근로자들이, 그리고 이들이 연봉 수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 인력인지 생산직인지, 단기간 근무하는 것인지 장기간 근무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를 통해서 투자라는 것들도 진행이 돼야지, 그냥 뭐 묻지마식으로 지인이 소개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남들이, 그리고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냥 편승해서 투자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도국제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서정리역 인근의 아파트 매매가하고요, 실제 이쪽 이런 신도시, 고도국제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히려 거주를 하면서 그냥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위에 지금 뭐 오산 보시면 이쪽으로 오산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쪽 수원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수원. 그래서 이쪽에서 실제 그냥 지하철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 회사 측에서 지원하는 셔틀버스를 통해서
그냥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많아요. 그나마 이쪽 주변에 원룸 수요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이 부동산 조금 해보신 분들, 감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 와서 원룸을 지어놓고 세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미 땅 가격, 토지 가격도 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에 좀 뭔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올랐지만 실제 토지 수요,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쪽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래서 거품도 끼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고덕 국제 신도시에 대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전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 투자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 당연히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이쪽 서쪽 지역인 평택항, 그 다음에 뭐 안중역, 그 다음에 평택호, 황해경제자유구 이쪽 지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집가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조금 앞으로 더 개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이쪽 지역에서 조금 더 유망한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를 좀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평택 또 좋은 그 지역을 찾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나 질문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 토지스쿨 카페 그리고 좋은 교육 자료들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토지스쿨 가입하셔서 질문 댓글 남겨놓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또 1대1로 상담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